자,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고 있거든요. 종합주가지수 차트죠. 이런 흐름으로 자, 이렇게 세세하게 좀 파동을 따라가면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리는 것처럼 그냥 계속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면서 파동을 만들어내면서 하락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뭐 이런 생각 해보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아, 이게 지금 뭐 단기적으로 약간 고점에 있겠구나,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여기서 지지가 되든 뭐 더 떨어지든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왠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좀 무리 같다. 뭐 여기 이제 고점 부분까지는 뭐 멀었지만 어쨌든 이 하락 추세를 놓고 보면은 추세적으로 뭔가 이제 좀 떨어질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어제 오늘도 실제로 주가도 지수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대외적으로도 뭐 그럴 만한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약간 포지션을 이제 뭐 매도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이 하락하는 거에 맞춰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이 지수의 파동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거나, 혹은 더 나가서 뭐 많은 분들이 올라갈 때는 레버리지 ETF 사고 내려갈 때는 인버스 ETF 사서 지수 ETF로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도 하니까, 뭐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받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사람들이 지수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시장 오르냐 아니면 계속 하락하냐, 언제까지 하락하냐,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 진짜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유튜브가 대중화되면서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대외적인 시장 환경을 얘기하면은 그게 곧 이제 지수랑 연결이 되니까 네. 그런 예측에 대한 얘기도 정말 너무 많아지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는 투자에 있어서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약간 일종의 패턴처럼 굳어져 버린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클럽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저한테 투자랑 관련돼서 물어볼 때 이런 맥락의 질문을 많이 해요. 어니스트는 그러면 진짜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향후 시장이 오를지 떨어질지 전혀 생각 안 하냐, 막 진짜 이런 것들도 궁금해하곤 하시더라고요. 그죠. 뭐 저희가 이제 그동안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뭐 오르든 떨어지든 행보를 하든 균형을 잡아가면서 어차피 미래를 알 수는 없는 거니까 대응해 나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정말 그런 판단을 1도 안 하세요? 예측을 1도 안 해요? 막 이런 궁금증이 들긴 하거든요. 그쵸. 거기에 대해서 잠깐 그러면은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의 팁을 좀 드려볼까요? 네.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캐피탈 N 대시상승이나 아니면은 좀 상승형 파동을 보여주는 모양이고요. 소문자 N 또는 소문자 M, 이런 게 조금은 더 하락을 내포한다고 하거든요. 기술적 분석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무조건 방향을 단정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버디님이 이제 파동을 잘 표현해 주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접점, 여기에 대봐야 이 N자형 상승 추세가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하락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가 대봐야 하락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판단을 하려고 해요. 오를지 떨어질지. 지금 딱 봐도 오를 수 떨어질 수도 있는 반반이잖아요. 이럴 때 미리 예측하려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 하지 말아라, 저는 이거 안 한다. 그럼 이때 뭘 하냐? 하락, 상승 둘 다 열어두고 박스 생각하면서 이 안에서 해야 될 행동을 그대로 한다. 너무 상승에 초점을 맞추지도 하락에 초점을 맞추지도 않고 해야 될 걸 한다.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그 심리는 이제 과거죠. 과거라고 해봤자 이제 몇 개월 전 이런 흐름들을 보면, 여기까지 기다렸으면은 안 됐잖아. 여기 중간에서 떨어지는 거를 좀 미리미리 대응을 하거나 미리미리 알고서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나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를 기다렸다가 왠지 팔 타이밍이 다 놓치고 뭔가 좀 꼬였어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하락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도 그렇고 뭐 여기도 그렇고, 이 전고점까지 안 올라가고 소문자 N을 그리면서 계속 하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계속 그 경험이란 게 무시 못하는 게, 뭐 지난달에도 그런 패턴에 당했고 지지난달에도 당했고, 그러니까 이번 달에도 그렇게 당할 것 같은 그런 심리가 되게 강하게 오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또 떨어질 땐가 이런 확신 같은 것도 막 들게 되는 건데. 맞아요. 이게 근데 원리적으로 알고 나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엇박자가 나서 그런 거거든요. 엇박자라는 거는 사야 될 때, 팔아야 될 때 이거를 반대로 행동하는 건데, 많은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이런 게 더 보편적이죠.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판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 생각을 하니까 이 중간 요런 상황에서는 뭐랄까? 여기서 뭐 할 게 뭐가 있어. 할 게 별로 없는데? 그래서 행동을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다가 올라가는 거 기다렸는데 떨어지니까 이봐. 이렇게 하면 안 됐잖아. 봐봐. 저점 깼잖아. 또 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의 근원지의 시작인데 이게 엇박자라고 저는 말을 하는 거고 왜 이러냐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네모 박스에서 해야 될 걸 한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안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사놓고 올라가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게 해야 될 건 아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제가 해야 될 걸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앞에서 샀으면은 이 사이에 매도를 아예 안 하냐? 매도를 했을 것 같아요. 매도가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매도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끝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여기서 사야 될 때 근데 이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꺾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다시 살 수도 있는데 그 살 때 매수하는 템포를 오히려 조절만 해주게 되면은 문제가 되지 않죠. 오히려 팔리고 덜 사면서 상황을 지켜보게 되는 그러면서 이 파동 상황을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엇박자가 난다는 거가 너무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서 듣는 분들이 이 설명이 딱 안 와닿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힌트가 있는데 여기서 나는 좀 팔긴 팔았는데? 라고 했는데 여기서 빨리 사가지고 엇박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쵸. 그죠? 그리고 또 팔긴 팔았는데 혼자 생각에 떨어지니까는 더 팔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막 더 떨어졌을 때 막 더 팔어 막 여기서 못 판 거에 대한 후회로 뭐 그런 식으로 엇박이 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네. 여기서 팔아야 될 것 같아서 다 팔았어. 근데 좀 떨어지니까는 뭔가 또 그때부터 불안해가지고 또 막 빨리 채워 막 그러면서 또 엇박이 나는 경우도 있고 뭐 그 비중과 뭐 선택에 대한 다양성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해보면 정말 무수한 케이스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무수한 케이스의 대부분을 엇박을 내고 있다. 또 무서운 거는 여기서 엇박 나고 여기서 엇박 나고 뭐 여기서 엇박 나고 그러면서 제가 말한 것처럼 패턴적으로 계속 엇박을 내면서 하락을 맞으니까 여기서 이제 무서운 거고 그럼 이때는 내가 과감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기 충분히 이제 싼 가격인데 막 다 매도해가지고 더 낮은 기회를 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막 나중에 반등을 놓친다던가 막 이런 최종적으로 이런 엇박까지 나고 여기서 놓친 게 아까워서 여기 다시 들어간다던가 이게 무한굴레처럼 계속 잘못된 거가 이어지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제 생각에는 엇박의 마지막은 이거 같아요.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거. 하락하는 과정에서 틀렸어, 손절 잘못했어, 매도 잘못했어, 물렸어 뭐 이런 것들은 엇박을 나면서도 어떻게 아둥바둥을 하는데 결국에는 여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살짝 이런 식으로 패턴이 반복되다가 여기서도 이렇게 꺾이겠지 라고 생각해서 전략 매도를 딱 했는데 그러고 나서 약 올리듯이 이게 올라가게 됐을 때 여기서 허무하게 바라봐야 되는 이거는 이제 다시 잡지도 못하고 손가락 빨다가 이 나중에 다시 고점에서 뛰어들면서 처음에 물렸을 때랑 똑같은 상황을 도돌이표처럼 만드는 이 엇박 이게 결국엔 끝인 것 같습니다. 엇박의 끝. 그리고 이게 사실 또 올라갈 때도 이 약 올리면서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막 여기서도 또 털면서 올라가거든요. 네. 여기서 터는 것처럼 엇박을 내면서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이건 진짜 너무너무 드문 거고 아무 때나 올라가도 돈 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이거 진짜 전에도 말했지만 10년에 한번 나오는 그런 어쩌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또 요런 데서 또 당하고 안 당한다 하다가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고 보면은 결국은 이제 자주 말하는 거지만 오늘 이제 주제인 지수를 보고서 이게 고점일까 저점일까 뭐 이거를 예측을 하는 데서 그냥 출발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알겠어, 다 이해했어. 근데 계속 말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엇박을 계속 내면서 왔잖아요. 그리고 그 엇박을 내는 그 행태도 되게 다양하다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어디서 이제 높은 데서 샀는데 이 팔아야 될 때 이럴 때 조금 비중을 뭐 조절해야 되는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이걸 다 건너뛴 것도 결국은 엇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물렸어. 그래서 포지션은 지금 막 마이너스 40% 50% 이렇게 나 있어요. 주식 전체적으로. 그럼 지금 와서 내가 정박을 탈라고 한다는 거는 의미가 있나? 이 생각이 많이 들 것 같긴 해요. 여기서부터 정박이라고 하면 왠지 이렇게 가서 여기서 팔아야지 정박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한 번 기다리기 시작한 사람은 계속 기다리게 되는, 존버를 한 번 한 사람은 계속 존버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제 생각은 그래요. 정말로 이거를
엇박을 타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이게 마치 맞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 나와주는 걸 기다리는 게 맞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온대요? 오나? 내가 원하는 만큼 진짜 오나? 이거 약간 느낌이 테트리스에서 그 길다란 짝대기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이거 안 나오게 되면은 게임 오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다. 이게 저는 참 안타깝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을 해주고 싶고, 진짜로 말씀드리는 거는 언제든 당연히 처음부터 엇박을 안 타면 좋겠지만 엇박이 누적됐어요. 그리고 내가 엇박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거를 지금 인지했다. 지금 인지했으면은 그 인지한 시점부터 그때부터 정박자를 맞춰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누적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30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박자를 통해서 이거를 차츰 줄여나가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제대로 보합의 상태, 0의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정박자를 타지 않으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데미지가 더 커지고 누적될 뿐 절대 좋아질 수는 없다. 그리고 설령 올라가면 모든 게 해결되겠지? 해결 안 됩니다. 왜냐? 도망가기 바쁘니까. 누적된 엇박자 마이너스 속에서는 종목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승을 모두 다 내 걸로 만들기가 힘들어요. 도망가기 바빠요. 오랫동안 고생했으니까 탈출하기 바쁘다. 이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런 거죠. 여기서 샀어. 계속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사서 여기 팔 때까지 기다렸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막 기적처럼 올라갔어. 그럼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 선택이 뭘까요? 더 올라가는 걸 기대한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것도 정말 기적처럼 올라왔는데, 그러니까는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왔는데도, 그러니까는 지수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뭐 예를 들면 어니스트님이나 저는 엄청난 수익을 여기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본인은 그냥 도망간다. 이런 결과만 만들어내는 거죠. 정말 기적처럼 그런 게 와도. 그리고 실전 투자에서 조금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이 얘기에 공감을 할 것 같은데, 실전 투자에서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지수잖아요. 지수 차트예요. 그러면은 이런 파동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것까지도 나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 흐름 속에서 내 각각의 1번 종목, 2번 종목, 3번 종목이 지수랑 똑같은 파동을 그리면서 가느냐라고 하게 되면 1번 종목은 진짜 비슷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2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얘랑 따로 놀 수도 있습니다. 아예 약간 파동 자체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러면은 이거를 실전에서 그 종목에 어떻게 맞추는 게 정박자이고 어떤 식으로 조절해 나가는지 이걸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초보자일수록. 대부분 다르잖아요. 이게 뭐, 그러니까 완전 지수 추종형 주식 같은 거라면 모를까. 근데 요즘에 뭐 그런 게 뭐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대부분은 다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완전 다르냐, 뭐 조금 틀어지면서 가냐, 뭐 그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똑같이 지수랑 발맞춰 가는 주식을 찾는 게 오히려 더 어렵다. 이게 알만한 사실인데 그걸 외면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판단해서 지수가 오르게 되면은 내 종목도 그만한 파동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또 엇박자가 나고. 그런 생각을 하면은 더 멘탈 깨지는 게, 지수 오를 때 내 주식이 안 오르면은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막 더 감정적으로 주식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죠, 사실. 그쵸. 약간 국룰 같은 거죠. 지수 오르는데 내 종목 안 올라가고, 지수 빠질 때는 내 종목 앞장서서 빠지고. 그거 무슨 뭐 종토방에서 맨날 궁시렁대는 소리 중에 하나잖아요. 오늘 같은 장에도 이 주식은 왜 이러냐, 막 이런 얘기 맨날 하시는데, 다 그렇게 모든 주식이 다 지수를 따라가겠거니라고 그냥 정해놓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식의 툴툴거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히 아니죠. 자, 그럼 뭐 이제 또 그 얘기를 해볼까요? 자, 그럼 지금 개별 종목과 이 지수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얘기를 하기로 했던 ETF는 그럼 과연 어떨까? 이걸 이제 지수를 하나의 주식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ETF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코스피 그대로 추정하는 정박자로 가는 ETF를 여기서 샀으면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이제 인버스 사면은 이제 떨어졌을 때 팔고, 그러면 수익 계속 그거를 낼 수 있으니까 이 투자 방식도 많은 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하나요? 라고 이제 묻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ETF에 대해서 호, 불호, 뭐 어느 쪽에 편중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ETF를 선호하진 않아요. 이유는 ETF는 개별 종목하고 엄연히 다릅니다. 확실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개별 종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근데 ETF는 ETF 상품에 생성된 베이스, 계약의 베이스로 가격이 형성이 돼요. 이 차이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크다. 이것부터 일단 인지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가격이 시장 참여자들로 인해서
자유롭게 형성이 되느냐 아니면 어떤 특정 계약된 베이스에 의해서 가격은 형성이 되느냐, 이 두 가지가 저는 시장 경제 원칙에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ETF는 계약 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선호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1번을 ETF를 했고 2번을 삼성전자를 했다, 이렇게 가정했었을 때 삼성전자는 여기서 시작해서 물렸어요. 뭐 다들 많이들 하는 8만전자로 시작해서 물렸습니다. 하락 엄청나게 갔어요. 근데 나중에 어찌저찌 해가지고 진짜 다시 8만전자가 돼가지고 보합권에 왔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냥 진짜 존버 탔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보합입니다. 보합이 됩니다. 그쵸? 내가 산 가격에 돌아왔으니까. ETF는 지수 베이스로, 이 지수 만약에 이게 그냥 3000이라고 해볼게요. 3000을 기준으로 시작해서 하락하고서 다시 3000이 왔었을 때 보합이 안 옵니다. 이게 큰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괴리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지수가 어떤 특정 뭔가를 추종을 하는데, 이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를 추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랑 정확하게 똑같이 ETF가 흘러가면은 괜찮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는 이 괴리가 있습니다. 괴리가 매일매일 생겨나요. 이거 매일매일 단위로 그게 따라가게 돼 있고, 근데 따라가는 게 정확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괴리가 벌어지면서 실제로 여기까지 갔을 때 내 ETF는 여기까지밖에 안 가 있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어떤 ETF냐, ETF의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를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ETF 종목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그 계약 베이스로 어떤 파동이 유리하고 어떤 파동이 불리한지까지 알아야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파동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까지 맞출 수 있어야 ETF에서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가격과 시장의 수요 공급 원칙, 그러면서 수급과 파동, 그리고 종목을 컨트롤하고, 그런 거는 저는 개별 종목들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별 종목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똑같이 관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개별 종목이 효과가 훨씬 더 좋으니까. 그죠.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관리 못하는 사람이 ETF 관리할 수 있다는 거는 너무 큰 착각이다. ETF 관리할 수 있으면은 개별 종목으로 더 쉽게 관리도 할 수 있을 거다. 뭐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왜냐면 거꾸로 생각을 하니까, 나는 주식 못하니까 ETF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거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에 가깝거든요. 그쵸. 근데 완전 초보자의 영역 있잖아요. 초보의 초초보의 영역인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펀드니까, 펀드라는 게 내가 못하는 거를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ETF도 결국에는 뭐 펀드인데 그 지수 추종형 펀드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마케팅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인식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겁니다. 네. 뭐 제가 볼 땐 그냥 결론만 놓고 보면은 ETF 잘할 것 같으면은 주식을 더 잘할 수 있다, 그냥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주식 못하니까 ETF 할게요, 여기서부터 좀 애초에 잘못 끼워진 단추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만 또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지수를 이제 놓고 얘기를 할 때, 물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지수랑 개별 종목이랑 동일하게 발을 맞춰 가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 흐름을 비슷하게 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지금처럼 지수가 뭐 요런 정도 와 있을 때 방향은 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더 여기까지 간다, 여기 전고점까지 갈 수 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횡보를 할 수 있다, 아니면 지금부터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봤을 때, 뭐 이런 건 어떨까요? 지금부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수가 내려가면은 계속 비중을 조금 높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5% 매수했다가 10% 매수했다가 15% 매수했다가 이런 식으로 비중 늘려가는 그런 매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늘려가면서 매수를 할 계획을 세우고, 만약에 행보를 한다 그러면은 매수 안 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매수 안 하고 나중에 오히려 매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뭐 사실 개별 종목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한데, 조금 더 크게 잡고서 지수를 가지고 내 종목의 그 이런 전략적인 매수와 홀딩과 매도를 좀 접목시켜 보기,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지금 새로운 주식에 들어간다면, 뭐 그렇게 매매를 시작한다면은 뭐 이런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최악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냥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보다 더 최악인 거 많죠. 근데 왜 안 되냐면은, 첫 번째, 이렇게 하려면은 최소한 돈이 정말 많아야 되고요. 마르지 않는 샘물, 무한물 타기 가능할 정도의 자금력을 갖추던가, 설령 그걸 갖췄다고 하더라도 작게 먹고 크게 잃는 거를 그냥 일상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나는 주식 투자 그냥 게임이야,
나는 잃을 때 크게 잃고 먹을 땐 그냥 조금씩만 빵 한 조각이 먹듯이 그렇게 먹겠어. 그런 투자를 만약에 내가 정말 선호한다. 나는 그게 재밌어. 그런 분들이 하시면 돼요. 지금 이 방식은 수익을 내기 적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없죠.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건 뭐 너무 주식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지수로 얘기를 했지만 개별 종목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잃을 때 대박 잃고 올라갈 때는 5% 사놓은 거 가지고 매도해가지고 찔끔찔끔 10,000원, 20,000원 수익 내면서 기분 좋아하고 그러는 매매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이건 또 지수를 가지고서 한다 그러니까 또 개별 종목하고 또 두 가지의 평가 기준이 생기는데 의도저도 아니게 될 가능성도 오히려 더 커지고 뭐 그런 리스크까지 더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영상 좀 긴 시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주식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좀 더 활용하기 좋기는 할 것 같고요. 초보자분들도 잘 들어보면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캐피탈N 상승 파동에 대한 기술적인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야기했죠. 쉽습니다. 대문자 N자 같은 모양이고 전 고점 부근을 돌파를 해주면서 이 상황에서 상승 파동을 만들어줄 확률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한 매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지수에서는 이 부분이 될 겁니다. 2500. 그럼 여기서 이렇게 뚫어주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은 상승 전환하나?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한 생각들과 뉴스들과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볼까요? 지수잖아요. 지수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계좌 포트폴리오 안에 내 종목들은 아까도 얘기했죠? 지수랑 100% 일치하거나 추종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 속도와 파동 자체 모양새가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수는 올랐습니다. 근데 내 종목은 하락 이후에 아직 반등을 제대로 못한 종목들이 존재해요. 근데 그 종목에 악재가 없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특징이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수급이 붙어주는 모양새가 있는데 이럴 때는 그동안 손을 묶었든 매수를 조심히 했든 이렇게 했었을 때 여기서는 조금은 더 매수 포지션,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포지션 변경을 해줘도 괜찮다. 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모든 종목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라고는 말을 못해요. 왜냐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 상황, 이 현상, 종목의 흐름, 이거를 이 파동 자체를 구별하고 분별은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는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배움이 먼저일 것 같고요. 근데 최소한 이거 분별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이용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방금 알려드렸으니까 그렇게 포지션을 이용하면서 매매해보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뭐 말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시장의 분위기가 반등을 하는 게 눈에 보였고 시그널이 체크가 된 상황인데 내 종목은 뭐 소위 말하는 소외되어 있는 상태였다가 좀 한 박자 반 박자 늦게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시장의 분위기에 편승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저점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럴 때 이제 좀 과감하게 베팅해 볼 만하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과감하게 베팅할 만하다. 그럼 여기도 막 몰빵 때리고 막 그런 걸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종목 막 찾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딱 들어가서 큰 돈 벌어야지 그러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그거는 또 어렵죠. 사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해내기가. 이 모든 거의 전제는 주식을 꾸준히 해오는 사람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또 보여집니다. 이 종목도 결국에는 평소에도 계속 관찰을 해놨어야 되는 거고. 네. 결국에는 기본기가 갖춰져 있어야 저것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타이밍 매매에 그냥 주식 딱 접어뒀다가 아 그래 요런 거 딱 있으면 다시 돌아와서 내가 딱 한번 기깔나게 먹고 빠져야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그거 어렵다. 그런 생각은 좀 버리고 꾸준한 베이스로 계속 기본기를 쌓아가면서 주식을 매매하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처음부터 관점을 잡아가는 게 좋겠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영상 중간에 어니스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가 클럽을 운영을 해요. 실전 매매 투자 클럽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리딩방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냥 여타 일반적인 리딩방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저희가 하는 거라서 독특하게 보이려고 다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리딩방은 종목 추천을 우선으로 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종목을 잘 올라가는 거를 선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을 사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회원들을 모집을 하죠. 그리고 주식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문자 같은 거 많이 받으실 텐데 그 문자도 내가 추천해준 종목으로 수익률 200% 300% 났다. 하다못해 무슨 뭐 100만 원으로 3천만 원 수익 냈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막 혹하게 만드는 게 소위 말하는 대부분의 그냥 리딩방들이고요. 그렇게 주식하면 망합니다. 내가 정말 올라갈 만한 주식을 잘 잡아가지고 수익 내야지.
자,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여기서 내가 지금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돈을 벌 것이다. 이런 무슨 신적인 예측을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주식을 접근하면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성공하는 것 같다가도 그 이상의 실패를 보게 되는 게 주식입니다. 저희는 이제 뭐 그거죠. 이 주식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동일한 주식을 사거나 팔더라도 주식 못하는 사람은 거기서 손실 낼 때 나는 여기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스스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최초에 주식을 하는 분들은 기본기와 기초를 닦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본기와 기초를 닦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실전 매매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함께 쌓고 알려드리고 그러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이라는 곳은. 당연히 실전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종목 추천의 개념처럼 종목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 종목의 비중을 관리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딱 보면 그냥 뭐 리딩방처럼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 본질과 그 운영 목적은 너무너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이 쭉 이어지는 와중에도 이 안에 계신 회원분들하고 저희 운영진하고 정말 끈끈하게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훈련을 계속 해드리고 훈련을 받아가고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당연히 수익 중간중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더 큰 수익을 위해서 계속 그 빌드업 쌓아가는 그런 행위들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니스트님이 말하는 지금 해야 할 거 한다라는 개념인데, 그 해야 할 게 뭔지 모르는 분들은 여기 오시면은 누구보다 명확하게 시간을 들여서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은 네이버에서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 메뉴에 나오는 카페를 찾아서 입장을 하시고 이 카페에 등록되어 있는 공지를 통해서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공지를 보시려면 처음에 카페 가입하기 눌러서 간단하게 카페 가입을 진행해 주셔야 되고, 공지 보시려면 전체 글보기 눌러서 필독 공지 여기 메뉴에 있죠. 주식 빌드업 주주 회원 가입 안내 및 신청하기, 이거 누르시면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래 부분에 신청 링크도 있습니다. 조금 위에 올리시면 여기 이 본문 중간에 영상 2개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클럽이 운영된다는 건지, 뭐 실제로 뭐 시스템이나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거 보시면은 Q&A 웬만한 거 다 해결되실 거고, 그래도 여전히 좀 미심쩍거나 궁금하거나 그런 분들은 상담 과정에서 저희가 다 알려드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니까 여기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유튜브에서도 더 좋은 영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팁을 전해 드릴 테니까는 유튜브도 구독해 두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